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레이터 홍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사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계속 시리즈로 나가고 있죠. 부대를 이제 차례차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쭉 많은 부대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그 지상군의 핵심 전력이죠. 동원예비군요. 기동 군단이죠. 예, 7기동 군단. 7기동 군단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군단의 이름이 북진 선봉이에요. 네.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지? 그 망치와 모루 할 때 그 망치 역할을 하는 그 부대 아닌가요? 그렇죠. 누군가 네. 무지하게 싫어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북진이라면 북을 막 치면서 진격을 한다는 아이, 아닌가? 아닌가? 열심히 북을 치면서 진격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진격을 하겠네요. 그 북소리만 하겠네. 듣고도 북한군이 겁을 내는 북소리 그런 들으면 부대죠. 네. 팔로군밖에 생각 안 납니다. 작계가 좀 바뀌어서 예. 그 전에는 이제 후방으로 좀 후퇴를 했다가 전진을 하는데 지금은 그냥 맞받아 칩니다. 그 7기동 군단. 7기동 군단은 다른 군단하고 달리 포병, 공병, 기갑 이렇게 3개 여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군단 자체가 전부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포병 여단하고 그리고 공병 여단 이렇게 여단급이 있고요. 포병 이번 시간에 이제 포병 여단에 대해서 조금 군단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군단은 3개 기계화 보병 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2개 기계화 보병 사단이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해서 그 11 기계화 보병 사단이 아예 이제 들어왔죠. 그리고 여러분들 7기동 군단 소개드릴 때 좀 더 자세히 소개시켜드렸다고 말씀드린 거는 워낙 많이 이제 기계화 부대가 바뀌고 옮기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 그 7기동 군단 출신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오늘 소개해드릴 화랑부대 출신 분들은 이게 우리 부대야? 원래 있던 우리 부대 어디 갔어? 뭐 이런 얘기 분명 하실 텐데 하나하나 조금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포병 7포병 여단은 기계화 부대의 예하 기계화 보병 사단을 화력으로 이제 지원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주화되어 있고요. 전체가 다 자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1, 662, 663 포병 대대가 있고요. 670 포병 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758 포병대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758 포병대대는 각 그 전체 포병대대 중에서도 굉장히 화력이 세죠. 우리가 그 MLRS를 이제 그 지난 시간이나 뭐 저 댓글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MLRS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대였다가 지금은 이제 구룡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구룡의 한 개 포대, 그러니까 6문 정도가 해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백령도의 그 해병의 이제 그 편제로 바뀌었고 그 나머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천무로 전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많은 전방 군단의 다련장 부대가 천무로 바뀌고 있는데 7기동 군단 바뀌는 중입니다. 지금 바뀌는 중이고 아직 완편은 안 됐고요. 제일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좀 이렇게 예상과는 달리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주포는 전부 K9 썬더로 돼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7기동 군단이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어지간한 나라들 중에도 7기동 군단 정도의 기갑 전력과 포병 전력을 갖춘 나라, 그러니까 전체 그 나라 군대 전체로 따져도 그렇죠. 그 정도 가진 나라가 별로 없어요. 거의 포병과 기갑 집단을 합친 어떤 기동 전력으로는 거의 동부가 최강의 기동 기타 기갑 전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좀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에서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너무 띄워주는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대한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 서류상으로는 7기동보다 더한 부대도 많아요. 그 서류상으로는 물론 저 가깝게 그 일본 해자대의 일본 육자대의 7기갑사단만 하더라도 홋카이도에 있는 홋카이도 거의 300대 가까이의 전차를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그 기갑사단도 있는데 왜 그 우리 그 7기동 군단이 뭐 최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우리가 좀 언론에서 항상 하는 거죠. 뭐 하면은
뭐 동북아 최강이네, 세계 뭐 최강이네. 최강이네 얘기하잖아요. 국뽕이죠. 예. 그런 건 좀 걸러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만 그 전차 그 보유 전차나 짜임새 있는 그 편제나 이런 걸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최강의 부대고 이 부대의 성격이 바로 그 유사시 전면전 시의 평양 진격입니다. 그렇죠. 예. 아, 어떤 예. 루트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아. 지금까지 설명드려 왔지만은 1포병여단이나 5포병여단은 7포병여단보다 지금 7기동군단에 있는 여단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전부 다 자주화돼 있죠. 그리고 K9 썬더의 부대 수도 훨씬 많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게 다 뒤로 가서 가장 큰 문제가 북으로 전진한다면서 공병이 제일 약한 거죠. 아 그건 저 그게 큰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그건 맞는 말씀이라고 이게 봐요. 이제 진짜. 앞에 얘기는 우리가 항상 국뽕에 취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전진을 하는 부대가 자주포 전차 엄청 많은 뭡니까 임진강을 못 건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많이 계획을 하고 있죠. 그 차기 계획만 하고 이제야 있죠. KM600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KM600? 아, 그 공병 전차. 공병 전차가 예, 있는데 공병 전차라기보다 그 더 큰 문제는 도하 장비가 없는 거죠. 아 진짜 부족해져.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장 말씀하신 큰 게 문제예요. 저는 이제 도하 장비라고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공병을 이제 병과별 전차, 자주포 이런 거는 엄청 많아도 네. 병과별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네. 이제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공병이 우리나라의 좀 취약한 부분의 전투 하나다. 공병이 하나다. 특히 아주 취약해요. 그러나 뭐 이제 선진 강구는 이제 공병이 이제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 공병이랄지 또는 정보 부대랄지 이런 부대의 능력이란가 이런 거를 이제 좀 올려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뭐 7기동군단 이제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7기동군단에 예하 3개 기계보병 사단이 있는데 그 기계보병 사단 중에서 동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11기계보병 사단, 20사단의 자리는 사실 그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8기계보병 사단하고 그리고 양기사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 예. 그걸 원투펀치였잖아요. 수기사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흔히들 이제 8기계보병사단이 이제 그 좀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최강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 수도 기계보병사단이 기갑력으로는 최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래 또. 왼편과 오른편에 예. 완투편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됐고 동부전선 쪽에 이 11기계보병사단은 동부전선 쪽에 있고요. 홍천 하면 또 11기계보병사단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화랑부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올리면 우리가 그 예전 그 기계보병사단 전에 보병사단 시절에 9연대, 13연대, 20연대 이거는 굉장히 전통 있는 연대죠. 그렇죠. 그 한국 전쟁 전사에도 늘 나오는 연대죠. 그 연대의 단대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9여단, 13여단, 20여단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시간을 좀 상기시켜드리면 우리가 3군단 제가 얘기 드릴 때 3군단과 2군단에는 기갑여단이 없다 그랬는데 3군단에 그 2군단으로 이제 그 3기갑여단을 완전히 보내고 3군단에 20기갑여단이라고 새로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것이 혹자들은 20기계보병사단이 글로 간 거 아니냐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지는 않았죠. 해체가 됐지 어쨌든. 아니 해체됐는데 그 부대의 성격상 그게 간 게 아니라 20기계보병여단 그 창설. 예, 11기계보병사단 예하에 있던 20기계보병여단이 글로 간 거예요. 재편된 거. 완전히 재편됐죠. 네. 그래가지고 1개 전차대대와 2개 기계보병대대로 구성이 됐고요. 잠깐 3기갑이 어디로 갔다고요? 아니 3기갑 여단이 원래 그 동부전선을 책임지는 맞아요. 1군 예하였는데 그게 그러니까 복습 안 하셨네. 3군 그렇죠. 2군단에 그 예속이 됐고 그러니까 각 군단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각 군단에 이제는 기갑 여단을 1개씩 다 가져요. 1개 내지 2개. 그 서부전선 쪽은 2개 기갑 여단을 갖고 있고요. 자 이렇게 돼서 7개 기갑 여단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11기계보병사단이 많이 변했다. 9기계화 여단하고 13기계화 여단은 그대로고 20기계화 여단이 빠지고 말씀하신 20기계화 보병사단이 해체되면서 20기계화 보병사단의 예하에 있던 60여단, 61여단, 62여단 중에서 62여단은 완전 해체. 거기에 예하 전차대대, 기계보병대 다 해체됐어요. 그리고 61기계화 보병 여단이 11기계화 보병 사단에 예속이 됩니다. 근데 61기계화 보병 여단은 여기서 뭐 이런 거 저런 걸 제가 소개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61기계화 보병 여단은 뭐가 있어요? 12전차대대에
K2 흑표가 있죠. 진짜 거의 상징적이었던 그런 건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X2 그 마크 자체가. 그 부대가 왜 동부전선을 갖는가를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부전선 하면 흔히 그 K2 흑표가 없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뭐 예전 당나귀님도 이렇게 뭐 취재차 이렇게 갔을 때 찬주님 동부전선 쪽에 11기가보행사단의 기갑수색대대에 흑표가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셨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런 큰 그림을 미리부터 그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게 복잡하다. 근데 동부전선에 그 K2 흑표 전차가 들어갈 만한 그런 여건이 되나요? 오히려 자주포가 저는 좀 더 유리할 거라고 보는데. 자주포는 이제 그 좀 다른 성격의 이제 무기 체계고요. 아무래도 산이 좀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악 지역이라고 이제 흔히 판단하시는데 산악 지역은 각 군단의 기갑 여단이 골목골목을 요소요소를 막을 정도면 되고요. 이 지금 11기가보행사단의 역할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산악 지역을 뚫는다기보다 산악에도 요소요소의 그 계곡에 난 길. 네. 바로 철원 쪽인데. 철원.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오겠다를 다 알고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쪽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11기가보병사단의 역할이 그렇고요. 너무 나가면 또 이제 그 정말 보안의 문제가 되겠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걸 다 외웠다는 게 정말 사람이 달라 보여요. 정말 아니 대단합니다 진짜. 겁나 빡세요. 20년 하면 저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코미디언이 이렇게 1호선 이쪽부터 저쪽까지 얘기하는 것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이거. 강성범이에요. 거의. 네, 그렇죠. 그러면 의정부에 있던 65여단은 65여단 아니고요. 그 62였나? 66이었나? 66 동원사단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24단 예하 부대가 있었는데. 24단 예하 부대는 60여단, 61여단, 62여단인데 어디를 말씀? 60여단 얘기하시는구나. 60여단은 걔가 해체됐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요. 그거는 나중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26사단으로 24단이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24단이 그 K2 전차 및 K1A1 전차로 이제 깔려 있어서 사실 양기사와 수기사가 양대 산맥이고 특히 양기사가 그 최신 그 무기 체계가 많이 있는데 맞아요. 그걸 해체되면 어떡하냐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해체가 된 게 아니고 그 있는 그 무기 체계는 다 옮겨갖고 여단별로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60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8기가 보병사단 예하로 들어갔어요. 이거 스포일러 아닌가요? 네? 스포일러 아닌가요? 다음에 스포일러. 다음에 해도 모릅니다. 네. 또 헷갈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뭐냐? 화랑 부대가 막강한 전력이 됐어요. 자, 화랑하면 담배. 아닌가? 역시 88 나오기 전에. 소리였구나. 소리죠 그건. 네. 근데 이 또 여러분들한테 또 특이한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 11기계화보병사단 각 예전에는 기계화보병사단이 4개 전차대대를 보유했어요. 그러니까 각 그 여단에 1개를 보유하는 여단이 있고 2개를 보유하는 여단이 있었는데 그런 체제를 과감히 탈피해서 동부전선은 동부전선에 맞게끔 편제화했어요. 그래서 3개 전차대대예요. 그러니까 1개 여단에 전차대대 하나, 기계화보병대대 2개 이렇게 편제가 됐어요. 그 각각의 편제는 뭐 여러분들이 뭐 그 찾아보시면 되는데 전차대대만 우리가 좀 밀리매니아니까 알릴 필요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추억의 T80은 아직 살아있네요. 그러면. 아직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없어질까? 해체한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런데 계속 어떻게 열심히 취재를 간 바가 있었죠. 네. 그렇죠. 뭐 그 웅장한 소리 또 좀 다른 그렇죠. 느낌의 소리죠. 카랑카랑한 그 소리. 그 소리가 좀 터빈 엔진에. 네, 지금도 들리는데 그거 이제 3기갑 여단 때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렸었고요. 이 그 11기갑 보병사단은 36 그 전차대대, 56 전차대대, 12 전차대대 이렇게 3개 전차대대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소련군의 진정한 후회는 우리나라 같아요. 거의 한 100번 들은 것 탱크나 같아요. 포 이런 거 생각하면 그렇죠. 포병원 전장의 신이고 교리는 전혀 다르고요. 교리는 그렇죠. 정말 다르고 그 편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정신적 후회. 흥분했죠. 정신적 후회. 그래도 뭐 헬마치는 깔려도 그렇죠. 헬마치는 어울리지. 나름 어울려요. 그 소련군 다음이 우리나라 군 같아요. 네.
자, 그 7기동군단 출신 분들이나 11기계보병사단 예전 11보병사단 출신 분들도 이 소식 들으면 좀 약간 고향을 잃어버린 느낌? 왜냐면 저도 그럴 수도 있겠어요, 22사단 진짜. 해체된 사단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20사단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제가 22사단에서 뇌종부대라고 해서 뭐 콘돔 부대는 이렇게 놀렸다가 갑자기 아니 진짜 그렇게 우리끼리 불렀거든요. 그렇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대 이름이 바뀐 게 없어진 건 아니고 근데 약간 돌아갈 곳이 없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방랑하다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부대가 해체되거나 아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신 분 출신이면 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제대했더니 꽉 없어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거 보면 미군이 참 부러워요. 해체된 부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미군처럼 따라가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포병 분야인데 그 사단 이하 이제 포병도 굉장히 재밌는 게 20사단하고 11기계보병사단하고 이제 그 통합이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발생한 게 각각의 2개 포병대대씩.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사단의 포병 여단은 기계보병 여단도 4개 포병대대로 구성돼 있어요. 근데 2개 포병대대를 살려냈어요. 11기계보병사단에서 2개를 살려냈고 여기도 2개를 살려냈는데 어떻게 합치다 보니까 전부 뭐 자주화는 당연한 거고 특히 이제 그 K9으로 거의 다 깔았는데 문제는 그 일반 지원 포병, 그러니까 그 사단의 이제 그 대표가 되는 포병이죠. 그 포병대대를 어디로 할 거냐 그래서 우리 20사단을 먼저 좀 해야 된다. 11기계보병사단 거를 먼저 해야 된다 했는데 어디가 됐을까요? 모르죠. 그걸 알면 제가. 네, 좀 이것만큼은 11기계보병사단에 양보를 해가지고 91 포병대대가 일반 지원 포병대대 임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포병대대, 뭐 55, 78, 95 포병대대들이 각각의 9여단, 13여단, 61여단을 지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외우죠? 그러니까 수학 이과 출신 같아요. 외우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 북한 쪽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군에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거는 저만의 그 취미죠, 취미. 예. 아니 그 헷갈리지도 않아요. 보면은 신기해요. 몇 년째 보고 있는데 안 헷갈려. 저는 이런 신기해요, 단대호 신기해. 번호 이런 건 못 외워요. 부대 번호 못 외워요, 진짜. 힘들어. 사실은 그러니까 수학을 망했구나. 또 왜 수포자 얘기가 나옵니까? 자, 이렇게 수포자 얘기까지 하면서 아름답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부대의 그 무궁한 발전을 이 기회에 빌어드리고요. 다음번에 그 공병 여단에 대해서 속속들이 장비와 들여올 장비들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예, 저는 그렇게 하지 저는 않고 있고요. 공병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갑자기 재밌어졌어. 그 취지가 뭐냐면 그 출신분들의 제일 많이 나온 출신분들의 그 고향. 부대를 네. 일단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예전에 한번 쭉 했는데 이제 그 좀 더 다시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밀떡계 전원일기죠 한마디로. 그렇죠. 전원일기. 그 추억을 씹다 보면 발전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비계님 출신 부대가 어디죠? 없어졌습니다. 어디예요? 옛날에 부평에 있었던 수도군단 직할 18화학이라는 부대였는데 없어졌습니다. 부대 내 수영장도 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 미군이 있던 시절 그대로 넘겨버렸는데 어느 날 보니 없어졌더라고요. 여긴 다행히 저는 아예 갈 데가 없습니다. 네, 없어진 부대가 없는 분들이 출신들이 많은데 저도 있던 부대 시설이 그냥 반환이 돼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없어요. 부대 이름이 18화학이었습니다. 그래서 18화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끼리 얘기고 18화학이었습니다. 18. 그러면 저 포병대대 중에 아까 6 이렇게 나왔잖아요. 666 포병대대 없나요? 네, 없습니다. 혹시 막 그 부대 마스코트 짐승이고 막 오맨 이상한 막 짐승이고 이렇게 나오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악마 같은 포병대대였을 텐데. 그렇지. 공포 영화 얘기할 줄 알았어. 자, 너무너무 나갑니다. 막 부대 자. 들어가면 막 칩 같은 거 심고 막. 이제 끝내요. 자. 자, 이것으로 이번 부대 이야기 시리즈 7기동군단과 예하의 화랑부대 11기계보병사단에 대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함께 현래 밀떡!